안녕하세요. 글봄입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신기했다. 그 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들어설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한 별 위에 가로등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끝내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순 엉터리일 거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나 사업가, 술꾼 같은 엉터리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 그가 가로등에 불을 켜면 별 하나, 그리고 꽃 한 송이가 새로 태어나는 거와 같아. 그가 가로등을 끄면 별이나 꽃을 잠재우는 거야. 이건 아주 재밌는 일일 텐데. 이건 정말 재밌으니까, 그리고 유익한 일이야. 그는 별을 들어서며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안녕. 명령이 뭐예요? 가로등을 끄라는 거야. 그럼 잘 가. 그리고 그는 다시 불을 켰다. 그럼 왜 방금은 불을 켰어요? 이것도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알아듣고 말고가 없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명령은 명령이야. 안녕.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껐다. 이어서 그는 붉은 네모 무늬가 있는 그런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아주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단다. 한때는 이치에 맞는 일이었어.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불을 켰었지. 낮엔 쉴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밤엔 잠잘 시간도 있었지. 그럼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비극은 바로 거기서 시작됐어. 별은 해가 갈수록 점점 빨리 돌고 명령은 바뀌지 않았지.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1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어. 그래서 난 단 1초도 쉴 시간이 없단다. 1분마다 한 번씩 켰다 껐다 해야 되거든.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아저씨 별은 하루가 1분이야. 신기할 게 하나도 없단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동안 벌써 한 달이 흘렀단다. 한 달이요? 그래, 30분, 곧 30일이지. 그럼 잘 가. 그리고 그는 가로등에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명령에 그렇게도 성실하니 가로등 켜는 사람을 사랑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해지는 걸 보던 옛날 생각이 났다. 그는 자기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기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야 항상 쉬고 싶지.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이란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게으를 수 있는 법이다. 어린 왕자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저씨 별은 하도 작아서요. 이렇게 성큼성큼 3번만 걸으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아저씨가 좀 천천히 걷기만 하면 계속 햇빛 아래 있을 수 있어요.
쉬고 싶으면 걷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낮이 길어질 거예요. 나한테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니네.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내 평생 하고 싶은 것은 자는 거야. 안 됐군요. 어린 왕자는 말했다. 안 됐지 그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안녕.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더 멀리 여행을 떠나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왕이나 허영쟁이, 술꾼이나 사업가한테 업신여김 받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그건 아마 이 사람이 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정성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일 거야. 그는 서운해서 한숨을 내쉬며 다시 생각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는데, 근데 별이 너무 작아. 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이 별을 떠나기 전에 어린 왕자가 차마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 별은 무엇보다도 24시간에 1440번이나 해지는 걸 구경할 수가 있었다.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 별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6번째 별은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노신사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책을 쓰고 있었다. 아이고, 탐험가가 한 사람 오네. 그는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에 잠시 앉아 숨을 돌렸다. 벌써 멀리도 여행을 했었다.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냐? 노신사가 물었다. 그 두꺼운 책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뭐래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보자. 어디에 바다가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도시가 있고 사막이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을 학자라고 얘기한다. 야, 그거 진짜 재밌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 드디어 직업 같은 직업을 만난 것 같아. 그러고는 지리학자의 별을 슬쩍 보았다. 이렇게 위험 있는 별을 그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다. 진짜 아름다워요. 할아버지 별에는 큰 바다도 있나요? 알 수가 없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산은요? 그것도 알 수가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그리고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가 없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그건 맞는 말이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근데 나는 탐험가가 아니란다. 나는 탐험가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 도시와 강, 그리고 산과 바다, 대양과 사막을 세러 다니는 것은 지리학자가 아니란다.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돌아다닐 수가 없지. 지리학자는 자기의 서재를 떠나지 않는 법. 그러나 서재에서 탐험가를 맞이하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한 탐험가가 흥미로운 기억을 만들게 하면 그 탐험가의 품행을 조사하게 되는 거지. 그건 왜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탐험가는 지리책에 난리를 일으키거든.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야.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취한 사람들은 하나를 둘러보기 때문이지. 그러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둘이 있다고 기록할 거 아니니. 서투른 탐험가가 되기 꼭 알맞은 사람, 저도 그런 사람 하나 알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 그래서 탐험가의 품행이 괜찮다고 알려지면 그가 발견한 것을 난 조사하게 되지. 거기 가보나요? 에이, 설마. 그러려면 너무 번거로워. 하지만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령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산에 큰 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한단다.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했다. 보자. 어? 너 멀리서 왔구나? 너 탐험가 맞지? 네 별에 대해 이야기해다오. 그리고 지리학자는 큰 공책을 펼치곤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는 우선 연필로 적는다. 잉크로 적으려면 탐험가가 증거물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 지리학자가 물었다. 제 별이요? 제 별은 막 그렇게 재밌는 별은 아니에요. 아주 작아요. 그리고 화산이 3개가 있어요. 화라산 2, 사화산 1. 하지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누가 알다니?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리고 꽃도 하나 있어요. 에이, 꽃은 적지 않는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제일 예쁜데? 꽃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덧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자. 지리책으로 얘기하자면, 지리학자가 말했다.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야. 아니, 절대로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단다. 만약에 산이 자리를 옮긴다. 이건 아주 드문 일이지. 큰 바다에 물이 마른다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야.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기록하지. 근데 사화산은 살아날 수도 있는데요? 어린 왕자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덧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죽었건 살았건 우리들 지리학자에겐 결국 마찬가지란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산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덧없다는 건 무슨 뜻인데요? 한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는 어린 왕자는 되풀이해서 물었다. 그건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지.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요? 그럼 물론이지. 내 꽃은 덧없었구나.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게 4개의 가시뿐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 꽃을 내 별에 혼자 두고 왔어. 이것이 그가 처음으로 느낀 후회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되찾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생각엔 제가 어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는 물었다. 보자. 지구가 괜찮겠구나.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 별, 평판이 아주 좋아.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기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 7번째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여간한 별이 아니었다. 이 별엔 왕이 111명, 지리학자가 7,000명, 사업가가 90만 명, 주정뱅이가 750만 명, 허영쟁이가 3억 1,100만 명, 다시 말해서 거의 20억이나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6대주 전체에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정말 군대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멀리서 보면 찬란한 구경거리였다.
이 군대들의 움직임은 오페라의 발레단처럼 질서정연했다.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 차례가 온다. 그들은 곧 등에 불을 붙이고 잠을 자러 간다. 그러면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러 들어온다. 곧 그들도 역시 무대 뒤로 사라진다. 그러면 러시아와 인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가 온다. 이어서 아프리카와 유럽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 이어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그들은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에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었다. 정말 대단했다. 오직 북극에 하나뿐인 가로등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뿐인 그의 동업자, 이 두 사람만 한가롭고 태평하게 살았다. 그들은 1년에 2번 일을 하였다.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주 정직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 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별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질까봐 그게 걱정이다. 지구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는 아주 작다. 지구에 사는 20억의 주민이 무슨 모임에서처럼 좀 좁혀 서기만 하면 가로 20마일, 세로 20마일의 광장 하나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 하나에 전 인류를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커다랗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계산을 좀 해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숫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이니 그냥 기뻐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까지 그 지루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내 말을 믿었으면 좋겠다. 어린 왕자는 일단 지구에 내렸다. 도무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혹시 별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그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근데 달빛의 구리가 모래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말했다. 스스, 안녕? 뱀이 말했다. 내가 지금 어느 별에 떨어진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스스, 지구. 여긴 아프리카야. 스스, 뱀이 대답했다. 아, 그럼 지구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스스,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크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저마다 자기의 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별들이 반짝이는 게 아닐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 내 별을 봐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저긴 엄청 멀어. 스스, 아름답네. 뱀이 말했다. 스스, 여긴 뭐하러 왔어? 어느 꽃하고 말썽이 났지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스스, 그랬구나.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막은 좀 외롭구나. 스스, 사람들이 사는 곳도 외롭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뱀을 바라보았다. 넌 이상한 짐승이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손가락같이 가느다랗고. 스스,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힘이 더 세.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힘이 세다고? 발도 없는데? 여행도 할 수 없잖아. 나는 너를 배보다 훨씬 멀리 데려갈 수 있거든. 뱀이 말했다. 그는 마치 금발치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다. 누구든지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되돌아가게 돼. 그는 다시 말했다. 그러나 넌 순수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렀다. 거기서 꽃 한 송이를 만났다. 꽃잎을 3개 가진 꽃 한 송이. 아무것도 아닌 꽃 한 송이.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이 어디 있어? 어린 왕자가 점잖게 물었다. 그 꽃은 어느 날 대상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6명, 7명쯤 지나간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그들을 봤어. 하지만 어디로 가야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 그건 전혀 모르겠네. 바람이 그들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 그들은 뿌리가 없어서 아주 곤란을 겪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잘 있어. 꽃이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산이라곤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3개뿐이었다. 거기다가 사와 사는 걸상으로 그가 쓰고 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이라면 이별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는 뾰족뾰족한 바위 꼭대기밖에는 보지 못했다. 안녕. 그는 무턱대고 말을 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들은 누구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그가 말했다. 난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별 이상한 별이 다 있네. 아주 메마르고 아주 날카롭고 엄청 각박한 별이야.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말을 해주면 그대로 말을 되풀이만 하고 있어. 내 별엔 꽃이 한 송이 있었는데 그 꽃은 언제나 나한테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러나 어린 왕자는 사막과 바위와 눈을 헤치며 오랫동안 걸어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길은 모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안녕? 그가 말했다.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자기 꽃과 닮은 꽃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야?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보았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는 자기가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같은 종류로는 단 한 송이의 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정원 하나에 이렇게 똑 닮은 꽃이 5,000송이나 있었다니.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화가 나겠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말했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 또 죽는 신중을 할 거야. 그럼 나는 할 수 없이 돌봐주는 척 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나까지 부끄럽게 만들려고 정말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어. 흔한 장미꽃 하나를 가졌을 뿐이었어. 거기에다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3개. 그것도 하나는 영원히 꺼져 있을지도 몰라.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왕자가 되겠어.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얌전히 대답하고 고개를 돌려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말했다. 사과나무 밑에 말이야.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예쁘게 생겼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랑 놀자.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지금 아주 슬프거든.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덧붙였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애가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넌 무얼 찾고 있어?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사냥을 하지. 아유, 정말 난처한 것들이야. 그들은 또 닭도 키운다? 그들은 아마 그게 유일한 낙일 거야. 너는 지금 닭을 찾고 있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아니,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근데 그나저나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모두들 너무나 잊고 있다는 뜻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응, 관계를 맺는 거. 여우가 말했다. 너는 아직 내게 세상에 흔한 여러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 그냥 한 아이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그다지 필요가 없거든? 너도 역시 내가 필요 없겠지. 나도 세상에 흔한 여우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여우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돼.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나는 너한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게 될 것이고.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 위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근데 지구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별에서야? 다른 별에서야. 그 별에 사냥꾼 있니? 없어. 야, 그거 좋은데? 그럼 닭은? 닭은 없는데? 완전한 것은 없구나.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자기 생각을 다시 얘기했다. 내 생활은 너무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아. 닭들은 전부 그게 그거고 사람들도 모두 그게 그거야. 그래서 난 좀 지겨워. 근데 만약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듯 환해질 것 같아. 모든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거야. 발자국 소리를 나는 듣게 될 거고,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숨게 하지. 근데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저기 쭉 가면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거든?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나는 밀밭을 봐도 떠오른 게 마땅히 없거든? 그래서 슬퍼. 근데 내가 만약에 밀밭을 보게 되면, 아, 네 머리카락 금빛이지? 그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거야. 밀은 금빛이니까 너를 생각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물고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길들여줘야 해. 여우가 말했다. 그러고는 싶은데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아.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어느 것도 알 시간이 없어. 그들은 미리 만들어진 것을 모두 상점에서 사. 그러나 친구를 파는 상인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어. 네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나한테 조금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난 곁눈질로 너를 볼 텐데 너는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이 앉아도 돼. 이튿날 어린 왕자가 다시 왔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여우가 말했다.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나는 벌써 안달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찾아온다면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의뢰가 필요해. 의뢰가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모두들 너무 잊고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야.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사냥꾼들도 의뢰가 있어. 그들은 목요일마다 처녀들하고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그들에게 아주 경이로운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 만일에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이 다 그게 그거고 내게는 휴일이 없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나 울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난 너를 조금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네가 나를 길들여 달라고 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도 그렇지. 여우가 말했다. 근데 넌 울려고 하고 있잖아.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것도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럼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얻은 게 왜 없어? 저 밀 색깔이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가봐. 네 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란 걸 알게 될 거야. 이별의 인사를 하러 네가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선물로 내가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는 꽃들에게 얘기했다. 너희들은 내 장미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옛날의 내 여우와 같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친구를 삼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됐어. 이 말에 장미꽃들은 난처해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비어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없을 거야. 물론 멋모르는 행위는 내 장미도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나 그 꽃 하나만으로 너희들 전부보다 내게 더 소중해. 내가 직접 그 꽃한테 물을 줬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준 꽃이기 때문이고,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꽃이기 때문이고,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도 들어주고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준 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중요한 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되풀이했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너의 장미를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나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넌 잊으면 안 된다. 네가 길들인 것은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돼. 너는 네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되풀이했다.